룰을 다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가장 핵심은 이런 것 같은데 격전지 같은 경우는 당원의 어떤 의사보다는 민심의 비율을 높이겠다. 그래서 뭐 민심 비중을 80%까지 반영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3선 이상 의원들에게 감점을 주는데 최대 35%까지도 감점을 받는 분들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 결과 발표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 저는 어제 그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첫 번째,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정의원 공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저희 당의 공천 어떤 과정, 어떤 공천 과정보다도 굉장히 좀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좀 설계가 돼 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사실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국민에게 멋진 모습을 보이겠다. 또 정의원 공관위원장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 그리고 특히 이제 민생 공천, 지역 일꾼을 뽑는 공천, 그런 어떤 원칙을 언론상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 그런 어떤 공천의 어떤 룰이라든지 절차 기준을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 뭐 많이 이제 좀 우려 내지는 또 야권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검사 공천이 될 것이다. 또 그 대통령실발 인사가 대폭 낙하산 공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를 했는데 네. 사실 그런 것들이 거의 상당 부분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었다. 어제 만든 룰로 아예 그냥 그 해소가 되는 룰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거의 예. 대부분 이제 배제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거의 대부분 어떤 지역을 이제 경선을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경선의 어떤 기준, 특히 이제 결국은 이제 현역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네. 현역 평가에서 10% 7명 정도만 이제 컷오프를 시키고 30% 이하는 이제 마이너스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되면 자연스럽게 낙하산 공천은 원천적 배제가 되는 거죠. 이 점이 가장 이번 공천 공관위에서 밝힌 원칙에서 가장 이전까지와는 좀 다른 어떤 원칙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했는데 좀 더 계량화되고 세분화되고 그리고 조금 더 투명한 절차가 이번에 좀 마련됐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당헌 당규상 저희가 5대 5로 그 당심 50% 이제 국민 여론 50% 예. 그래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영남권이라든지 당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당헌의 어떤 그 여론과 또 일반 국민의 어떤 여론이 이제 일치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대로 이제 갔는데, 사실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일반 어떤 유권자 수에 비해서 표본이 되는 당헌이 좀 상대적으로 훨씬 좀 적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 어떤 여론 어떤 비중을 높임으로써 좀 더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저는 뽑겠다는 것은 저는 좀 대단히 좀 합리적이라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번에 좀 치밀하게 좀 설계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주당을 좀 이리 보면은 우리 김한규 의원한테 좀 조심스럽게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얘기는 안 개딸들 하기로. 강성 지지층한테 네. 맹폭을 예. 당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 이런 과정을 보면은 예. 굉장히 지금 드러난 사람들만 예를 들면 적격심사, 지금 적격심사도 공천의 1단계거든요. 예. 적격심사에서 지금 문제가 된 정의전 후보라든지 강희안 또 어제 사퇴를 한 현근택, 황근택 이런 어떤 후보죠. 문제가 된 부분들만 이제 친명 그룹이 탈락된 것이지, 언론에 부각이 되지 않는 저는 많은 친명 그룹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로 비명 그룹은 좀 상대적으로 사실상 큰 문제가 없는 어떤 사람들도, 예를 들면 고향의 전 최선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탈락이 됨으로써 이제 이낙연 신당 내지는 원칙과 어떤 상식과 그룹처럼 이제 탈당하게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여파로 지금 호남 어떤 지지율이 리얼미터에 의하면은 대폭적으로 이런 어떤 그 하락이 되는데,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 그럴 어떤 우려는 훨씬 더 좀 있을 것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개혁, 정치혁신했던 그 시리즈별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패션 센스가 있고 이런 그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네. 그런 멘트 하나하나가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정치 개혁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 정치 개혁, 정치 혁신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경쟁을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나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런 어떤 정치 개혁, 정치 혁신은 우리 대한민국 전반에 깔려 있는 정치 불신을 좀 해소를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불체포 특검 보기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는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문제도 물론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것이 능사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글로벌하고 봤을 때 300명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네. 이제 우리가 총 인구가 대한민국 총 인구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지금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고 예. 그래서 국민 각 분야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런 어떤 판국에 좀 정치권이 좀 나서서 이런 모습을 조금 먼저 선도적으로 보이는 것도 대단히 국민으로부터 정치 불신을 걷어내고 신뢰를 얻는 그런 한 가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